자, 그 다음에 이제 취재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취재법에 관한 얘기에서는요. 자,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들, 취재법은 다 쉬워요. 취재법은 다 쉽습니다. 단순 암기입니다. 그런데 어려워하는 것들, 헷갈려하는 것들 딱 3개 뽑았습니다. 축적 변경, 이거 복잡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상 정자, 이거 등기법 같은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적 정리 절차, 거기에 복잡한 게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자, 거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들을요, 시험 문제 나온 것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등기의 축적 변경 같은 거는요, 거기 제가 문제를 20개 뽑아놨거든요. 20개 뽑아놓은 20개가요, 정답을 다 X는 만들어 놨으면 그거는 제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적 변경 상당히 세부제는 묻거든요. 축적 변경 세부제는 묻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건 다 틀리게 만드는 것만 해놨습니다. 자, 일단요, 제 의대로 자, 축적 변경부터 가보는데, 자, 축적 변경 간단한 개념을 잡고 들어갈게요. 자, 축적 변경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축적 변경 하는 건요, 자, 서울의 어느 땅입니다. 자, 서울의 어느 땅, 요런 땅이 있다 칠게요. 요런 토지가 있습니다. 자, 요런 토지가 4필지가 있다 칠게요. 자, 여기에 갑토지, 을토지, 병토지, 정토지 4필지가 있습니다. 자, 요 4필지에 대해서 자, 도면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1912년도 최초로 등록할 당시에 자, 이렇게 점유했다면 경계를요,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면 자, 지적도 극단적으로 축척을 3000분의 1이라 해볼게요. 자, 이 도면에 자, 경계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필지가 되어 있다면 요 4필지에 대장이 4개 존재하겠죠, 그죠? 대장 4개 존재합니다. 자, 대장이 자, 갑거, 을거, 병거, 정거, 대장 4개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면적 계산합니다. 갑거는 면적이 110이에요. 자, 을거는 90입니다. 자, 병거 110입니다. 정거 90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대장과 도면을 쭉 이용하다가 자, 1975년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든 사례 그대로입니다. 자, 75년 왔을 때, 자, 이때 돼가지고요. 자, 이때 될 때 토지 이용이요. 세분화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 이 토지를 분할 잘라서 팔아먹고 싶습니다. 근데 분할한다 하더라도 도면의 축척이 너무 작아서 경계 설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축척으로, 축척을 좀 크게 확대해 놓고 보자 말입니다. 크게 확대해 놓고 보자. 자, 500분의 1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500분의 1로 합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 여기서 이런 도면을 옮겨옵니다. 큰 축조로 바뀝니다. 청량시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청량을 합니다. 자, 요때 청량할 때, 자, 요 청량할 때 당시에 이 사람의 점유하는 모습을 볼게요. 물론 이때 점유하는 모습 그대로 모습을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75년도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점유하는 모습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리 갑토지 좀 깔아먹고 자, 정의 병토지 깔아먹고 자, 이렇게 현재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점유하고 있는 빨간 선의 모습에 따라 청량을 새로 하게 되면 경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경계 나왔을 때 여기서 토지 표시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갑거, 을거, 병거, 정거 면적이 다 달라지죠. 자, 100이고 100이고 자, 그리고 병거도 100이고 정거도 100이고 가능하죠. 그러면 이 면적에 정감이 생겼죠. 갑은 마이너스 10제곱미터, 을은 플러스 10제곱미터, 병은 마이너스 10제곱미터, 정은 플러스 10제곱미터 이렇게 면적 정감이 생겼습니다. 요 정감 생겼으니까 여기에 따라 땅값 정산해야 되죠. 땅값 정산한 문제가 청산값 처리 문제입니다. 자, 청산값 처리 진짜 쭉 진행합니다. 언젠가는 돈 주고 받는 절차 끝나겠죠. 자, 청산값 처리자 완료됐을 때, 자, 이제 돈 주고받는 절차 끝나고 나서, 자, 새로운 이 빨간색 내용을 확정 짓는 겁니다. 토지 표지 확정 짓고, 요 확정한 내용에 따라서 지적 공부 새로 정리하고, 등기부 새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축적 변경이에요. 이게, 자, 여기 축적 변경인데, 그럼 이 축적 변경에 관한 절차에서요. 자, 여러분, 거기, 자, 그림 봅니다. 이제, 자, 이 축적 변경은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축적 변경은요, 자, 정밀도가 낮거나 통일선 결여됐거나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 요런 사망이 있을 때 축적 변경합니다. 자, 요런 사망이 있을 때 축적 변경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으로서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됩니다. 동의받고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나서 시도에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요런 절차적 요건까지 갖춰야 돼요. 그럼 요런 절차적 요건 갖추고 나서 이제 축적 변경합니다. 자, 축적 변경할 때는요. 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축적 변경 절차는. 자, 그러면은 일단 축적 변경할 때는요. 제일 먼저 시행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나면은요. 현재 점유한다는 경계 표시하고 그리고 청량한 다음에
한 다음에 자 지번별 조서 청산금 처리 확정 공고하고 확정 공고된 내용 가지고 지적금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데 일단 이 순서부터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축적변경 절차. 자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축적변경 시행 공고할 때는요 일단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20일 이상 공고하는 의미는요 이제 청량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청량 들어갈 테니까 현재 빨간 선 점정하는 위치를 표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점정하는 경계를 표시해 줍니다. 표시해 주는 거는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표시해 줍니다. 이내라는 기간은 기산점이 문제된다 그랬죠. 이내는요 언제나 시작점이 문제됩니다. 이내에서는 그러면 언제부터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를 표시해 줍니다. 표시인데 이건 누가 표시하느냐 그 위에 적었을 거예요. 그저 자료는 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표시하는 것이지 이해관계인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표시해 줍니다. 그럼 이 경계를 표시해 준다는 얘기는 이걸 기준으로 청량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청량할 때 기준은 점유 경계를 기준으로 청량합니다. 그 점유 경계를 기준으로 청량하게 되면은 자 청량되면 한 필지 새로 만들어지죠. 한 필지 만들어지고 그 필지에 따라서 토지 표시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 지번은요 도시개발 사업의 예에 따라 정하고 면적을 새로 계산하게 되면은요 축적 변경 전과 후의 면적의 차이가 납니다. 요 차이 면적 기준으로 땅값 정산해야 되죠. 그 땅값 정산하기 위한 자료 근거 자료 지번별 조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번별 조서에는요 몇 번지는 얼마 늘어납니다. 몇 번지는 얼마 줄어듭니다. 이 증감 면적 이 현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현황이. 증감 면적 이 현황이 나옵니다. 그럼 이 현황에 따라서 땅값 정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증감 면적에 따라 땅값 정산하는데 청산금 처리 절차는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산정한 다음에 전체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개별 소유자에게 내세요 찾아가세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산금을 산정하려면은 자 산정하는 방법은요 정감 면적에다 토지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가격을 곱하면 되는데 정감 면적은 지번별 조서에 계산되어 있죠.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요 가격 결정할 때 기준 시점은요 시행 공고를 기준한다. 즉 시작할 때 요 시점의 가격을 기준합니다. 시작할 때 가격 청산금 산정할 때 가격이라 그러면은 가격은 정감 변동합니다. 정감 변동. 그러니까 나중에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가격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 가격. 자, 처음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결정하는데요. 조사는 누가 하느냐? 소관청이 조사합니다. 결정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합니다. 그럼 조사하는 기관과 결정하는 기관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결정한 가격은 이제 곱하겠죠. 곱하면 얼마인지 산정됩니다. 산정한 가격은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절차 진행합니다. 공고 열람을 하는데요. 자, 공고는 10월 이상 열람 공고합니다. 15일 이상 공고하고요. 열람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고문에서 열람기간 정하면 되는 것이지 공고문에서 열람기간 따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열람기간까지 법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외부에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유자가 얼마 내세요 납부고지 얼마 찾아가세요 수령 통지합니다. 자 납부하고 수령 통지해 주는데 고지 통지해 주는데 요 고지 통지해 주는 시기는요. 자 공고한 날부터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요. 이내에는요 항상 처음 시작점이 문제됩니다.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요. 그러면 돈 내고 찾아가는 겁니다. 자, 돈 내고 찾아갑니다. 납부 수령하는데 납부는 빨리 냅니다. 3개월. 수령은 천천히 냅니다. 6개월. 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 거기 3개월과 6개월의 기산점이 있죠. 기산점이 납부하고 수령은요. 기산점은 언제 몇 개월이냐? 언제 6개월 몇 개월이냐? 이 문제는 언제부터 몇 개월이냐? 이 문제는요. 돈 줄 사람이 안 날부터 시작합니다. 지적법에서요. 청산금은 돈을 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돈 줄 사람이 안 날부터입니다. 자, 돈 줄 사람이 안 날입니다. 납부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니까 내가 안 날부터 고지 받은 날부터입니다. 수령은요. 수령은 소관청이 내한테 줍니다. 소관청이 내한테 주니까 수령은 소관청이 줄 사람입니다. 소관청이 안 날이니까 통지한 날인 겁니다. 통지한 날.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고 고지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돈 주고 받으면 문제가 뭔데? 자, 이 금액에 대해서요.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이의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은요. 이의 신청하고자 하는 청산금은 소관청에 있습니다. 그 소관청에 이의 신청하면은 소관청에서 위원회 해부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언젠가는 돈 주고받는 절차 끝나겠죠. 끝났을 때 이제 차액이 생깁니다. 차액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남든 모자라든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액까지 산정되었다는 얘기는 청산금 처리자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끝나고 나서 토지 표시 확정합니다. 요 확정하는 요 시점에서 토지 표시가 달라집니다. 토지 이동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확정된 내용과도 지적권을 정리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축적 변경 절차입니다. 자, 축적 변경 절차 기본적인 절차인데요. 자, 여기서 세부적으로 예배적인 세부적인 얘기가 4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들어가느냐니까. 자, 그 그림에서는 밑에 어휘는 읽어보시고, 자, 요건에 보시면은요, 요건이 이 요건입니다. 요건이, 자,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요 2가지 요건을 다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인 축적 변경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축적 변경이, 자, 특산 축적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특산 축적 변경.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반적인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은, 절차적 요건 이걸 갖춰야 되고 토지 표시 다 새로 정합니다. 이거 2개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외적인 축적 변경은요. 절차적 요건 이거 다 필요 없고 토지 표시 중에서 면적은 새로 정합니다. 면적만 새로 정하고 나머지 토지 표시는 새로 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특징이 나오는 축적 변경 2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절차적 요건 다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로 정하고 다른 거는 새로 정하지 않는 요 2가지 축적 변경이 있는데 그 축적 변경의 첫 번째, 자, 1번 종류자 기업 합병하고자는 토지가 축적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서 축적 변경할 때, 즉 합병의 전제, 합병 전제라서 축적 변경할 때는요, 절차적 요건 다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로 정하고 다른 거는 새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내에 있지만은 내의 토지입니다. 내에 있지만은 그 사업에서 재배된 토지의 축적 변경할 때도, 자, 절차적 요건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로 정하고 다른 토지 표시는 새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기를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거기 종류, 기억, 니은 2가지가 있잖아, 그죠? 요 2가지 축적 변경, 요 2가지 축적 변경의 경우는 X, O, 요 2가지 축적 변경 다 필요 없네. 근데 면적만 새로 정하네. 이렇게 하면 되죠. 어차피 이 2가지 축적 변경 전제를 두고 묻는 거는요, 정답 결정하는 방법은 요거를 새로 정하나 안 정하나, 면적을 새로 정하나 안 정하나, 여기에서 답을 만들 거다. 그러면 이러한 예외적인 축적 변경의 경우 면적은 새로 정하고 다른 거는 새로 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면적만 새로 정하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러한 예외적인 축적 변경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절차에서 양쪽으로 4번 가봅니다. 자, 양쪽으로 4번에서 다른 거는 읽어보시고, 자, 축적 변경 시 토지 표시 결정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축적 변경할 때 지적공부, 제일 마지막에 지적공부 정리한단 말입니다. 그럼 지적공부 정리할 때 이 정리하는 내용 중에 면적도 새로 정할 거 아니에요. 지적공부. 그럼 요 면적을 어떤 면적으로 할 것이냐? 옛날 면적으로 할 것이냐? 새로운 면적으로 할 것이냐?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축적 변경 청약 후에 결정된 이 확정된 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옛날에 지적공부 당시에 지적공부에 있던 면적으로 할 것이냐? 즉, 여기 지적공부에 면적을 등록할 때 옛날에 있던 걸 이걸 적을 것이냐, 이거 적을 것이냐, 흰 색깔의 면적을 적을 것이냐, 빨간 색깔 면적 적을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요 면적은요, 어떤 면적을 하느냐, 결정 면적하는 방법이, 자, 그 박스 안에 가볼게요.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변경 후의 면적 차이가 5차 허용 면적 이하, 5차 허용 면적 이하, 미시한 차이입니까? 미시한 차이죠. 미시한 차이인 경우라면 5차는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니까 옛날 것,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5차 허용 면적 초과. 많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많은 차이가 나면은 새로이 측정한 면적으로 결정 면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등록하는 면적은 옛날 면적, 옛날에 있던 면적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면적이 될 수도 있다. 그 어느 것이냐는 오차가 크냐 작으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면적에 관한 문제 자, 2가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양쪽 걸로 6번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세요.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여기 청산금을 산정한다 그랬죠. 언제나 산정하는 건 아니에요. 청산금 산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청산금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얘기가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시면은 자, 면적 증감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라 돼 있죠.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즉 옛날 면적과 새로운 면적의 차이가 미시한 차이다 말입니다. 미시한 차이는 무시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청산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 갈로 안은 뭐냐니까 아주 미시한 차이라도 소유자가 청산하자 그러면 합니다. 미시한 차이라도 나는 10원짜리 하나 손해보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합시다 라고 하면 해주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미시한 차이는 무시한다 이 얘기고, 그리고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축적변경 시행지역 네 사람이 면적의 증감은 좀 생기지만은 우리 이웃 사촌이잖아. 이웃 사촌이니까 우리 하지 말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했을 때는 청산하지 않습니다. 전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해야 됩니다. 마녀 사냥하듯이 한 사람이 너만 참으면 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돈 문제입니다. 전원. 자, 그러면 자,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 세 가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기본적인 얘기에다가 예외적인 축적 변경의 문제, 면적 결정하는 방법의 문제, 그리고 청산하지 않는 문제, 자, 세 가지 나왔고요. 자,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어디에 나오는 얘기야? 자, 여러분 자료에서 7번 가보세요. 양쪽으로 7번. 지적금부 정리 있죠, 그죠? 지적금부 정리해서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지역 안하의 지적금부 정리와 경계보건 청량을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한다 원칙. 예외적으로 위원회 의결에 있는 때와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 상태의 경계점 표지 설치하기 위한 경계보건 청량 확정 공고일 전이라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건드려버리면, 특히 예배 니은 이거 건드려버리면 뭐지? 이럽니다. 이거 제일 까다로운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싹 지울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축적 변경 시행 기간은요. 시행 기간은 시행 공고할 때부터 확정 공고할 때까지 요 기간을 축적 변경 시행 기간이라 그럽니다. 여기 시행 기간이에요. 자, 요 기간을요. 여기 절차에서 표시해 보면은요. 자, 시작할 때 있죠. 시작할 때 요때부터 확정 공고하죠. 요때까지 요 기간을 시행 기간이라 그래요. 시행 기간. 자, 그다음에 우리가 축적 변경을 다 했을 때 마지막에 지적금부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지적금부 작성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내용 가지고 여기 대장도 새로 만들고 도면도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대장과 도면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확정한 내용 가지고 자, 요 얘기를 여기서 표시하면요. 확정 공고하고 나서 지적금부 정리한다. 대장도 새로 만들고 도면도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장과 도면을 확정하고 나서 만드는데, 그러면은 확정 공고할 때까지, 요거 이후에 새로 만드니까 확정 공고할 때까지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대장과 도면이 있겠죠. 여기서 표현하면은 확정 공고하고 나서 새로운 대장과 도면 만드니까 확정 공고할 때까지 소관청에 비치된 대장과 도면이 있겠죠. 그건 어느 거냐? 옛날 거 이거다. 이 대장과 도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대장과 도면. 그러니까 확정 공고할 때까지는요. 옛날에 존재하던 대장과 도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관청의 축적 변경 시행 기간 동안에는 옛날에 대장과 도면이 있는데 이 옛날에 있는 대장과 도면은 확정 공고하고 나서 새로 만들고 나서는 이거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대장과 도면이 있는데 확정 공고하고 나서 새로 대장과 도면 만들고 나서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대장과 도면은 요때까지만 효력이 있을 뿐이고 요거 지나면 효력 없단 말입니다. 그럼 효력이 없는 거 갖다 버릴 겁니다. 갖다 버릴 거 이거 정리할 필요 있다 없다? 이 도면의 경계가 저 청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서 표현하면은 어차피 이 내용하고 새로운 내용 가지고 만들고 나서 이거는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이 대장 이거 정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요 소유권 경계 있죠. 이 경계 가지고 청량할 필요 있다 없다? 소유권 범위 의미 없잖아. 그죠? 이게 원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7번에 동그라미 1번에요. 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안하의 지적권부 정리와 경계 보건 청량을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확정 공고일까지. 확정 공고일까지. 왜?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갖다 버릴 거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위원회 의견이 있대요. 그럼 저기대로 하자. 그럼 합니다. 인천의 문제 없고 니엄.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 상태의 경계점 표지 설정형 경계보건 청량. 이게 무슨 얘기냐? 시행 기간 중에서 요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경계 표시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시행 기간 중에 경계 표시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행 공고하게 되면은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지적에 표시해 달라 그랬죠. 자, 경계 표시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럼 경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과 갑이라는 사람의 현재 점유의 경계를 표시해야 되잖아. 그죠? 표시해야 되는데 이 표시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을이라는 사람하고 갑이라는 사람의 경계 표시해 두세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그럽니다. 우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여기 맞죠? 그럽니다. 갑은 이거 아니거든요. 갑이 생각하니까 아니지. 우리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여기 아니지. 여기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 땅 서로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은 점유 경계 표시해야 되는데 이 표시하기 위해서 둘이 분쟁이 생길 수 있죠.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요. 그럼 싸우지 마. 어딘지 합의가 안 되면 싸우지 마. 옛날대로 해 그럽니다. 옛날대로 해 그럽니다. 그럼 옛날이 어느 겁니까? 옛날이 여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 경계 가지고 지자에 복원해 가지고 여기도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행 기간 중에서 이 경계는 이 도면은 어차피 새로 만들 거니까 갖다 보니까 청량 안 하는 게 맞지만은 이 사례와 같이 경계점 표지 설치하기 위해서 경계보건 청량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겠죠. 됐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 니은 볼게요.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 상태의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점 표지 설치 이거 합의가 안 됐다.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은 옛날 거 기준돼야 되죠. 그럼 옛날 거 기준되니까 옛날의 경계보건 청량은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 동그라미 1번 원칙과 동그라미 예외 니은에서 자 예외에서 니은 그건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옛날의 지적권분은요 정리받자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 건 토지 표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점유 상태의 경계점 표시 점유 상태의 경계 표시 요거 설치하기 위한 경계보건 청량은 옛날에 게 기준될 수가 있다. 청량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자 축적 변경에 관한 얘기 이거 외우시고 그래 예배 4가지 들어갔죠. 그죠? 거기까지 하게 되면 축적 변경에 관한 얘기는 완전히 끝납니다. 여러분의 지적법을 어려워하는데 왜 어려워하느냐니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지적법 정리 요 세 파트 때문에 지적법이 어려워합니다. 그럼 요 세 파트만 딱 해결돼 버리면요. 나머지는 순수 암기예요. 걱정이 안 됩니다. 요것만 딱 해결돼 버리면 나머지 앞에 있는 것들은요. 날 잡아가 하루만은 딱 정리하면 다 정리됩니다. 날 잡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 어려운 부분 이게 먼저 해결돼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법은 다 끝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거기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는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O도 있고 X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답이 X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그래 만들었습니다. 그 X를 답을 만드는 의도는요. 여기 X를 만드는 의도는 어느 부분이 틀렸냐. 틀린 부분을 찾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어느 부분 틀린 부분이냐. 틀린 부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이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축적은 지적도나 임야대 경계점을 정밀도 높여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옮겨 등록하는가. 자 축적 변경은 주어네요. 지적도 이거 걸렸네. 임야대는 축적 변경하지 않지. 작은 것에서 큰 점으로 큰 축적 이거는 맞고. 자 소관청에 도면의 정밀도가 낮거나 통일성 결여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축적 변경하는 경우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축적 변경할 수 있다. 자 소관청의 승인입니까? 승인은 누구 승인? 시도지사 승인이지 소관청 승인은 아니잖아요. 자 축적 변경을 위한 청량입니다. 축적 변경을 위한
자, 축적 변경 청량을 위한 점유 상태, 점유 경계의 지장 표시는 성인은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자, 경계 표시입니다. 자, 지장 경계, 점유 경계 지장의 표시입니다. 자, 점유 경계 표시하는 거는 30일 이내 맞죠?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인데 언제부터? 성인 얻은 날이 아니고 공고한 날부터. 계산점. 점유 상태의 경계 표시해주는 건 30일 이내 하는데 언제부터냐? 공고한 날부터지 성인한 날부터가 아니에요. 축적 변경 청량은 축적 변경 시행 당시에 지적대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한다. 자, 청량을 할 때 어느 경계를 기준하느냐 이거 물었잖아요. 그죠? 청량할 때 어느 경계 기준합니까? 지적대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경계를 기준하죠. 내가 표시해준 점유 경계를 기준하고 새로 청량하는 겁니다. 자, 축적 변경 시 면적의 결정은 언제나 청량에서 새로 측정된 면적을 결정한다. 자,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 물었죠. 언제나 청량에서 측정된 면적입니까? 아니지. 옛날 게 결정 면적이 될 수도 있죠. 오차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크다 그러면 새로 측정한 면적이겠지만 이게 맞겠지만 미시한 차례면 옛날 게 그저 근거될 수도 있잖아요. 틀렸지. 오차 허용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축적 변경에서 측정된 면적의 종전의 지적구무상 면적과 오차 허용법의 초과입니다. 초과. 자, 많은 차이가 납니까? 많은 차이가 난다면 오차를 반영해야 되겠죠. 정간 반영해야 됩니다. 정간 반영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걸로 하겠다. 옛날 걸로 하겠다. 옛날 걸로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새로운 걸로 해야 되지. 축적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지적금의 정기와 경계보험 청량이 금지됩니다. 자, 금지됩니다. 자, 지적금의 정기도 안 하고 청량도 안 한 게 맞죠? 근데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 예외 있잖아요. 경계점 표지 설정에 경계보험 청량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죠. 위원회 의결을 했으면 정리할 수도 있죠. 자, 청산금 시 토지 가격은 청산금 산정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토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기준 시점을 물었죠. 산정일이 아니지. 시행 공고일이지. 자, 그 다음에, 자, 청산금 토지 가격은 소관지 조사 결정한다. 자, 가격 결정하는 거죠. 가격 결정합니다. 조사는 누가? 조사는 소관청이 조사하는 거 맞죠? 소관청이 조사합니다. 결정은 소관청이 이러면 안 되지.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시. 조사는 소관청이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자, 축적 변경 시행지는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있을 때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청산금 산정하지 않는 겁니다. 산정하지 않는 조건은 3분의 2가 아니고 전원이지. 전원의 동의. 돈 문제니까 한 사람마다 반대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청산금에 산출된 경우 자, 청산금 조사를 작성한 후 시군구 리동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상 일반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자, 공고하는 거는 15일 이상 맞죠? 자, 열람하는 거는 15일 이상 기간 제한 없지. 다 틀린 겁니다. 이 답은 X 얘기를 안 적더라도 당연히 X입니다. 자, 소관청에 청산금을 산정한 날부터 20일에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 통지한다. 자, 납부고지 수령 통지 알려주는 거죠. 며칠 이내? 20일 이내. 언제부터? 산정한 날부터 그러면 안 되지. 공고한 날이지. 산정한 날이고 공고한 날부터입니다. 자,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 통지 받은 자는 60일 말이 안 되네요. 오탈이네요. 여러분 바꿉시다.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축적변경 위원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어디에? 축적변경 위원회가 아니고 소관청에. 소관청에 이의 신청합니다. 언제? 60일이 아니고 1개월. 1개월 이내 소관청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금 납부 고지 받은 자가 고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고 통지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자, 납부는 3개월, 수령은 6개월. 맞죠? 자, 언제부터냐? 납부는 내가 주니까 받은 날부터, 수령은 소관청이 주니까 통지 받은 날이고 통지한 날. 실제로 나왔습니다. 나옵니다.
자, 청산금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경우 초과액은 자치단체 수입으로 하고 부적액은 국가가 보답한다. 자, 차액입니다. 차액은 남든 못다르든 자치단체 아니지 이게 자치단체지. 남든 못다르든 자치단체 소관청이 알아서 합니다. 자치단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축적 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자, 토지 표시입니다. 토지 표시는 모든 토지 표시는 언제나 청려해서 새로 결정합니까? 자, 토지 표시는 새로 결정하는 게 맞죠? 청려해가지고 새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축적 변경이 있죠. 예외적인 축적, 특수한 축적 변경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책에서는. 특수한 축적 변경. 자, 요 두 가지가 합병을 전제로 해서 축적 변경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내에 있지만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도 있죠. 그때는요. 면적만 새로 정하고 다른 토지 표시 지번과 지목과 저적 경계 이런 것들은 종전 지적 공부에 의하는 것도 있잖아요. 새로 안 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모두 다 새로 정한다니까 안 맞지. 언제나 청려해서 새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 거 그대로 쓰는 것도 있잖아요. 자, 축적 변경에 따른 토지 이동은 지적 청지에서 토지 표시를 결정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자, 토지 이동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입니다. 언제 일어나냐? 자, 청지에서 토지 표시 결정한 때입니까? 이러면 안 되지. 확정 공고한 때라 해야지. 공고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죠. 자,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은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까?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반대 청산합니까? 아니지. 5차 허용 범위 이내다 그러면 청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미시한이면 청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산정한다. 틀렸지. 5차가 미시한 차이라면 청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 자, 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해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요런 축적 변경합니다. 그럼 이러한 축적 변경할 때, 자, 토지 표시 결정은 토지 표시에 종전 지적금에 등록된 내용에 의한다. 맞습니까? 종전 지적금에 등록된 내용에 의한다. 새로 안 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니지. 면적은 새로 축적하잖아요. 면적은 새로 결정하잖아요. 면적은 새로 정하잖아요. 근데 모두 다 새로 안 정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토지 표시 다 새로 안 정하, 다 옛날 것에 의한다. 면적도 안 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면적은 새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지. 면적 빼고 나머지 지번, 지목, 경계 이런 것들은 종전 지적 공부에 의합니다. 면적을 새로 정하잖아요. 축적변경 위원회 위원장은요. 위원회 의결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청입니다.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축적변경 위원회 관한 얘기는 가볍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축적변경에 관한 얘기를 마칩니다. 축적변경 마치는데 축적변경은요. 이거는요. 내용 많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 번은 외워두세요. 그림 가지고 그 그림 박스 있잖아요. 그죠? 점선 친 거 박스 고별로 따라 떼가지고 외워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적 변경에 관한 얘기를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상 정대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